안녕하세요. 슬로우리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투자의 가장 기초인 재무제표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네이버 모바일 버전으로 영상을 찍었습니다. 먼저 네이버 모바일에서 상장회사에 대한 종목명을 1번처럼 검색을 하게 되시면 2번처럼 이렇게 종목명이랑 코드번호 이런 거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2번을 터치를 하게 되시면요. 우측 화면에 있는 것처럼 화면이 넘어가게 되고요. 여기서 3번 빨간 네모처럼 재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누르게 되면 재무제표 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재무제표 창으로 넘어오게 되면요. 왼쪽에 있는 화면처럼 여러 가지 항목이 떠 있게 되는데요. 먼저 빨간색 네모가 되어 있는 손익계산서 이쪽 측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매출액은 어떤 회사가 생산한 제품이나 아니면 서비스를 판매한 총액을 나타낸 것이고요. 보통 판매를 하면은 이게 공짜로 나오는 것이 아니죠. 인건비도 있고 각종 재료비, 마케팅비,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용을 제거하게 해주면은 영업이익이 발생을 하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죠. 국민과 마찬가지로 회사도 기본적으로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내야 되고요. 세금 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업과 관련되지 않은 비용이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이것을 영업 외 손익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예를 들면 회사에 부채가 많다면 이자가 발생을 하죠. 이것은 영업과 관련되지 않은 비용이기 때문에 영업 외 손익에 들어가고요. 반대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 돈이 많아서 어떤 금융상품을 들여놔서 수익이 발생했다. 이것도 회사의 영업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에서 영업 이외에서 발생하는 영업 외 손익을 적용하고 여기 세금을 내면 당기순이익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당기순이익의 좀 아래쪽에 보시면 두 개가 나눠 있죠. 지배주주 순이익이 있고 비지배주주 순이익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A와 B가 있죠. 보통 회사를 오래 경영하게 되면 회사 규모가 커지게 되고 그러면은 어떤 특정한 하나의 단일 회사가 아닌 여러 가지 자회사들이 발생하는 형태가 보통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A 회사 같은 경우에는 본사에서 800억의 순이익이 발생을 하고 자회사에서 200억의 순이익이 발생하는 상황이고요. 이 회사는 자회사의 지분을 100%를 가지고 있습니다. B 회사 같은 경우에는 A 회사 동일한 상황인데 이 회사의 지분을 50%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누가 보더라도 A 회사가 더 좋게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A 회사 같은 경우에는 모 회사의 800억과 자회사 200억을 더해서 1000억이 당기순이익이 되고요. B 회사 같은 경우에는 모 회사의 800억에 자회사가 200억이 발생하는데 여기에 지분이 50%밖에 없죠. 그래서 이 200억의 절반인 100억만 반영을 해줘서 900억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A 회사 같은 경우는 당기순이익도 1000억이고 지배주주 순이익도 1000억이 되는 것이고요. B 회사 같은 경우에는 당기순이익은 1000억으로 표시가 되는데 지배주주 순이익은 900억이 되고 비지배주주 순이익이 100억이 됩니다. 그래서 자회사에 대한 지분과 지분가치에 대해서 적용한 것이 지배주주 순이익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좀 더 아래측에 보시면요. 수익률과 관련된 지표들이 있고 안정성과 관련된 지표들이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몇 프로나 내느냐. 순이익은 마찬가지로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이 얼마나 나오고 있느냐 나타내는 지표들이고요. ROE는 Return on Equity라는 지표, 자기자본이익률이라는데 이것은 자본 총계 대비 당기순이익이 얼마가 되느냐. 쉽게 말하면 기업의 수익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본 대비 수익률을 몇 %나 뽑아내느냐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수익성 지표가 높은 회사이고 이 높은 수익성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회사는 일반적으로 아주 좋은 회사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떤 회사가 돈을 잘 벌거나 수익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되면 당연히 다른 사람들도 이 사업을 하고 싶어 하겠죠. 그런데 이게 쉽게 누구나 할 수 있다면 이 높은 수익성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높은 수익성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는 회사라면 아주 좋은 회사의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 보시면 안정성 지표가 있는데요. 부채 비율하고 당좌 비율, 유보율이 있습니다. 부채 비율은 자기 자본분의 부채가 얼마나 되느냐 이것을 나타내는 지표이고요. 당연히 낮을수록 좋겠죠. 부채가 낮을수록 더 안정적이니까요. 당좌 비율은 유동자산에서 재고자산을 뺀 것을 유동부채로 나눈 값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유동부채라는 것은 1년 이내에 만기가 다가오는 부채라고 보고요. 유동자산은 1년 내에 현금화가 가능할 만한 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유동부채분의 유동자산을 하면 유동비율이 되는데요. 이 기업의 유동성이 얼마가 확보가 되었느냐라는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좌 비율이 여기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재고자산을 유동자에서 제외한 걸로 계산을 한 겁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재고자산이라는 것은 뭐 업황이 좀 안 좋다거나 아니면 뭐 새로운 기술이 나와서 기존 재고의 가치가 급격히 떨어졌다거나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현금화하기 되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유동성을 본 게 당좌 비율이라고 볼 수 있고요. 부채 비율은 일반적으로 100%가 낮으면 어느 정도 안전성이 확보됐다 라고 평가를 하고 당좌 비율도 100%가 넘으면 어느 정도 안정성이 확보가 되었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유보율이라는 것은 납입 자본금분의 잉여금이라 나타낸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게 유보율이 높은 기업은 현금이 많은 기업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이 유보율이라는 게 기업이 가지고 있는 현금하고 상관이 없는 지표입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기업이 자금을 조달을 하잖아요. 주식 발행 이런 걸 해서 이렇게 해서 자금 조달한 것분에 현재 자본이 얼마가 되느냐 이런 지표예요. 그런데 이 자금이라는 게 현금으로만 쌓는 걸 자금으로 안 붙이죠.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공장 같은 유형 자산은 수익성이 좋을 경우에는 아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수익성이 떨어진 사양산업이다 이런 경우 같으면은 이거 평가되어 있는 가치 대비 실제 가치는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치킨집을 창업을 했어요. 1억으로 창업을 했는데 창업이 잘 돼서 프랜차이즈가 100개를 냈습니다. 부채가 없이. 그러면은 가치가 100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새로운 엄청난 좋은 프랜차이즈가 떠서 망하게 생겼어요. 이러면은 이거 100억은커녕 10억도 받기 힘들 수 있죠. 처분하는데. 이렇게 유보율이 높을수록 좋은 지표긴 하지만 기업이 가지고 있는 현금성이나 자산이나 이런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지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 아래쪽 마지막 아래쪽은 가치랑 관련되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 지표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시가총액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주식회사라는 게 개인 회사와 다른 점은 단 한 가지죠. 한 사람이 소유권을 가진 것과 주식을 나눠서 여러 사람이 소유권을 나눠서 가진 것. 그렇다고 이 한 회사를 내 개인 회사라고 가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시가총액이라는 개념인데요. 이 모든 주식을 한 명이 소유한다. 이렇게 개념으로 보면 주식수 곱하기 주가가 시가총액이죠. 이게 시장에서 평가가 되고 있는 기업의 가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밑에 EPS라고 Earning per Share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주당 순이익을 말하는 건데요. 이게 보통 우리는 시가총액보다는 주가를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회사 전체를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라 한 주를 개념 기준으로 삼은 거라 보시면 돼요. 지배주주 순이익을 주식수로 나누면은 한 주당 이 회사가 창출하고 있는 수익성이 얼마인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EPS, 즉 주당 순이익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면은 PER이라고 이게 Price Earning Ratio라고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되는데요. 이것은 이 회사가 내는 수익성 대비 평가받고 있는 가격이 얼마냐 이것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회사 전체를 기준으로 본다면은 당기순이익분의 시가총액이 되고 한 주당을 기준으로 보면은 EPS분의 주가가 되는데요. 회사가 창출하는 수익성 대비 가격이 높을수록 더 비싼 값을 내는 거고 낮을수록 더 저렴한 값을 내는 것이죠. 즉 PER이 뭐 6이다, 10이다 라고 예를 드시면 이 회사의 수익이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본전을 뽑는데 10년이 걸리는 것이고요. PER이 20이다 라고 하시면 20년이 걸리는 겁니다. 하지만 기업의 수익성은 고정된 게 아니라 변하기 때문에 사양산업인 경우는 보통 디스카운트를 그만큼 받고 성장성이 있는 산업이라면 그만큼 프리미엄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보시면 BPS가 있는데요. 이거는 Book Value Per Share라고 기업이 수익성뿐만 아니라 자산 가치도 있잖아요. 기업이 가진 순자산 가치를 보는 것인데 기업의 자산은 부채와 자본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즉 내 돈만 가진 자기 돈만 가진 게 자본이고 부채를 포함한 게 자산이라 보시면 됩니다. 부채도 기업의 신용평가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능력이 있어야지만 끌어올 수가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 BPS는 자본을 주식수로 나눠준다. 그리고 한 주당 순자산에 대한 가치에 대한 평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PBR이 있는데요. 이거는 자산 대비 가격, 주가 순자산 비율이고요. 시가총액을 자본으로 나눈 것. 마찬가지로 주가를 BPS로 나눠도 똑같이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산가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프리미엄을 주는 것은 비슷하죠. 당연히 돈을 수익성이 좋고 앞으로 더 잘 벌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만큼 프리미엄을 줄 수가 있고요. 수익성이 떨어지고 앞으로 더 사양산업이 안 좋을 것 같다라고 하면 그만큼 디스카운트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산의 질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평가가 될 수 있어요. 유형자산 위주로 되어 있는 기업인데 수익성도 떨어진다. 그러면 이 유형자산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굉장히 가치가 낮은 것이라 볼 수 있겠죠. 반면에 거의 이 자산이 현금성 자산 위주로 되어 있다. 이거면 현금성 자산은 거의 1대1로 가치 창출이 가능할 것이고 이렇게 간단 지표에서는 보기 힘들지만 자산 가치로 기업을 평가를 내면 좀 자세히 여러 가지를 좀 봐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는 나중에 PC 버전으로 설명할 때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주당 배당금이 나와 있는데요. 주당 배당금은 이 기업 주식 한 주를 가지고 있을 때 이 배당금을 얼마를 지급했냐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당금이라는 게 기업이 이익을 창출하면은 그것을 기반으로 일부는 뭐 사업에 재투자하기도 하고 일부는 유보를 하기도 하고 일부는 배당금으로 지급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배당금이 지급됐다고 내년도에도 똑같은 배당금을 지급받는다고 확신을 할 수는 없어요. 항상 기업의 이익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네이버 모바일 버전에서 볼 수 있는 재무제표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